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예비 주문 설명인데요. 지금 초등부 어머님들이 대부분이시고, 그죠? 네, 중등부 어머님들도 오셨는데 도움이 되게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 설명회는 설명회를 시작하기 전에 열정과 신념학원은 어떤 학원인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드립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애들이 입시와 더불어서 앞으로 살아가는 이 메타버스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죠. 페이스북의 CEO가 페이스북이라는 이름을, 그 회사 자체 이름을 메타로 바꿨어요. 이게 왜냐면 지금 이제 미국에서 페이스북은 한 4, 50대들이 쓰는 거고 요즘 애들은 페이스북이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메타로 바꾼 거는 뭐냐면은 전 세계 애들이 가상현실 세계에서 모여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겠다라고 해서 페이스북이 메타라는 걸 바꿨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전 세계 애들이 가상현실 세계에서 만나가지고 모여가지고 소통을 할 때 언어는 영어를 쓰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저희 학원은 일단 첫 번째는 입시 영어를 정복하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앞으로 세계에서 이 통용할 수 있는, 소통을 할 수 있는 영어까지를 좀 잡아주자. 라는 이기는 영어, 깊이 있는 영어가 첫 번째예요. 그래서 저희 학원의 영어 커리큘럼의 핵심은 5리프 시스템이에요. 예비중 때 영어 기둥 세 가지 확실하게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어순감이 좋아야 영어 습득 능력이 대단히 좋아진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입시 영어를 하든 깊이 있는 영어를 하든 어떤 영어를 하든지 간에 어휘력이 대단히 필요하다. 세 번째는 문법이 좋아야 정확한 영어를 할 수 있다. 그래서 E3 시스템이 초등 때 해야 될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ILE, 그 다음에 언어사고력, 그 다음에 입시 영어, 수능 영어에서 정말 중요한 게 S3 세 가지 기둥이고, 그 다음에 SL이라서 이거를 이따가 우리 노라 부장님이 말씀을 드릴 거라서요. 열정과 신념은 첫 번째는 이기는 영어, 5리프 시스템으로 아이들 커리큘럼을 짜는구나. 그래서 초등하고 중2는 대부분 E3와 IL이에요. IL은 뭐냐면은 모든 전 영역 통합 영어 시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언어 사고력인데 이것을 좀 빨리 넘어갈게요. 자, 이런 영어를 하는 학원이고, 두 번째는 학생 관리, 이기는 라이프, 이기는 관리인데 이것도 이따가 노라 부장님께 말씀을 많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제가 설명회는 메타키마 클래스 방식으로 설명회를 진행할 거고요, 형님. 메타인지 학습도 많이 들어보셨죠? 네. 자, 왜 이걸 해야 되는지는 제가 이따가 하면 쭉쭉쭉쭉 나올 텐데, 자 보세요, 형님. 목차는 대목차가 있고요, 그죠? 중목차가 4개 정도의 중목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중목차에는 소단원명이 있고요. 소단원명에는 학습 목표가 있어요. 이게 목차예요, 형님. 중학교 내신은 목차에서만 나와요. 목차에서 절대로 단편적인 작은 지식을 안 냅니다. 학습 목표에서 나와요. 죄송합니다. 다시. 중등부 내신은 학습 목표에서 나오지 절대로 단편적인 지식에서 나오지 않는다. 다음, 수능은 중목차 연계에서 나오지 절대로 작은 지식에서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예비 중에 핵심은 뭐냐면 공부를 잘하는 거잖아요. 공부를 언제 잘해요? 지금도 잘하면서 고등학교 가서 공부를 잘하게 하는 학습법이 목차 기반 메타인지 학습법이거든요. 다시 목차는 대목차가 있고 중목차가 4개가 있고 중목차는 단원명이 있고 모든 단원명은 학습 목표가 있다. 그래서 목차에서 제일 끝머리가 학습 목표거든요. 그 목차를 기반으로 마인드맵을 그리고 그걸 설명하는 거, 이게 메타인지 학습법이라고 하는데, 저는 오늘 저희 열정과 신념학원의 수업 커리큘럼의 핵심이 메타키마 클래스예요. 즉 수업을 통해서 애들한테 스키마를 만들어주자. 이 메타키마 클래스 방식으로 설명회를 진행하겠다. 자, 다시. 수능은 팩트를 물어볼까요? Y를 물어볼까요? 왜 그런지를 물어보는 사고력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애들은 왜 그렇지라고 계속 딥하게 들어가다가 수능은 어디를 낸다고요? 목차 연계된다고 했죠. 그죠? 나 지금 뭐하지 라고 해서 목차로 빽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공부할 때 진흥왕이 세운 비석은 무슨 비석인가? 진흥왕, 깜지로 순수리, 진흥왕, 순수리 엄청 공부했는데 도대체 진흥왕이 어느 나라 왕인지를 몰라요. 목차로 빽하니까 대제목 삼국의 전성시대, 고구려 신라 백제, 신라의 궁을 이끈 진흥왕.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수능 문제는 내신 문제는 지능왕의 시험 비슷한 무슨 비슷하니까 1번 순수리 2번 순결 지금 했다면은 지금 수능은 Y 시험이라고 했잖아요. 지능왕의 순수비를 물어보는 시험이고 그 다음 절대로 수능은 신라만 내지 않는다. 고구려 신라 객지의 연계를 내는 시험이다. 그래서 목차 기반 메타인지 학습법을 예비 중애들이 꼭 갖추는 게 오늘 제 설명의 핵심이기 때문에 저는 메타 키마 클래스 방식으로 설명을 진행할 거라고 봅니다. 다시 가볼게요. 어쨌든 어머님들의 목표는 일단 우리 애가 잘 살기를 원하는 거고 행복하게. 그죠? 그럼 일단은 좋은 대학 가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목차, 대라는 명은 명문대 입성이고요. 이걸 딱 펼쳐주면 우리 예비중 어머님들 눈을 살짝 위로 올리세요. 눈을 살짝 위로 이쪽만 보시고요. 제가 중3 예비고 고교 선택 설명을 엄청나게 많이 했거든요. 최근에. 하면은 한 중견외시 건동 홍숙 라인까지 살짝 눈을 가시고요. 네,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왜 우스갯소리로 초등학교 때 먹이는 우유는 뭐 서울우유, 연세우유 먹이다가 중3쯤 되면 건국우유 먹이다가 고3쯤 되면 저 지방우유 먹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다시 대목차는 명문대 입성이고요. 그럼 먼저 대학을 잘 가려면요, 뭐든지 전략이 있고 방법이 있거든요. 루트가 있어요. 그거를 몸으로 체험하면서 하다 보면은 아 이게 아닌데라고 하는 거고요. 내가 알면서 대비를 하면은 시행착오가 훨씬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예비중 설명의 핵심은 앞으로 어머니네들이 중3과 고3까지 어떤 일이 벌어질 거며 그런 시행착오를 안 있게 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가 설명의 핵심입니다. 자, 대학을 잘 가려면 어머니 이런 거예요. 고등학교 가서 대학을 잘 가려면 첫 번째는 우리 아이에 맞는 지원 전략을 고교 선택 전까지 끝내서 수능 논술 전형으로 갈 거면은 수능 논술 강점 고등학교를 가고 합종으로 갈 거면은 합종 강점 고등학교를 가고 이해되셨습니까? 다시 대학 잘 가는 첫 번째 따라하세요. 지원 전략. 우리 아이에 맞는 지원 전략을 미리미리 고민해야 되는데 저는 오늘 그 얘기를 살짝 해드릴 거예요. 두 번째, 고등학교 가면 내신 11번 보죠. 거기다가 수능 보잖아요. 12번의 시험 유형을 제가 알려드리면서 지금부터 중3 때까지는 어떤 학습 역량을 갖춰야 되는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 중에서 첫 번째 소개한 게 뭐냐면은 메타인지 학습법, 목차 기반으로 Y. 되셨죠? 세 번째, 원장님 지원 전략도 좋고 학습 전략도 좋은데요. 이 새끼가 열심히 안 해요. 결국 누가 열심히 해야 돼요? 아이가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얘가 옳은 방법으로 알아서 잘할 것인지에 대한 학습 동기. 결국 대학은 공부를 잘해야 되고요. 공부를 잘하려면 스스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요게 어느 정도 바탕이 돼. 즉 어느 정도 성적이 나와. 어느 정도 성적이 되면 적어도 3등급 정도는 찍잖아요. 그러면 지원 전략이 붙으면 대학을 역전하는 거다. 그래서 대학은 지원 전략과 입시에 맞는 학습 전략과 학습 동기 세 가지로 대학을 가는 거고 엄마의 역할은 얘가 알아서 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고 엄마의 두 번째 역할은 우리 아이의 지원 전략, 우리 아이의 학습 유형을 살피면서 진화시켜주는 게 우리 예비중 어머님들이 해야 될 것이다. 되셨습니까? 좀 더 가볼게요. 이걸 가지고 제가 대목차는 명문대 입성인데 제가 중목차를 뽑아드렸어요. 첫 번째, 예비중 아이 입시를 보면서 우리 아이에 맞는 지원 전략과 우리 아이에 맞는 우리 아이 학습 유형과 대인 유형에 맞는 학습 전략과 그 다음 결국에는 고등학교 올라가면 보니 대부분 다 맞추기 하는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교과부는 평균 점수를 최소한 65점 기준으로 만드세요 해요. 그러려면은 누구나 맞춰야 될 문제가 있고요. 그죠? 그리고 킬러 문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누구나 맞춰야 될 문제를 가지고 중1, 중2, 중3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결국 1등급, 2등급을 당락을 좌우하는 킬러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그럼 그걸 대비하는 전략을 가져야 된다. 그 다음 공부는 결국 누가 열심히 하는 거다? 지가 열심히 하는 거다. 챕터 1, 2, 3, 4의 조합으로 대학한다. 되셨습니까?
다시 이어서 제가 빨리 좀 말씀드릴게요. 우선 우리 아이의 지원 전략은 학종하세요. 학생부 종합전형이에요. 지금 초6이 고교학점제 1과세대죠. 완전히 도입되는 거는 초6이에요. 지금 중2부터 도입되는데 얘네들은 평가는 평화들하고 똑같이 하기 때문에 초6이 고교학점제 1과세대들이에요. 그걸 이따가 우리 로라 부장님이 말씀드릴 건데 초6이 고교학점제 1과세대의 의미는 뭐냐면 학종이 지금보다 더 강화된다. 원래 학종이 50, 정시가 30까지 갔다가 조국 때문에 조국의 비교과 스펙 논란 때문에 학종이 40으로 내려왔고 정시가 40으로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어머님은 고교학점제 1과세대들은 학종을 더 진화시키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진로에 맞게 고등학교 올라가서 고2 때부터는 진로 선택 과목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고1 때는 상대평가, 진로 선택 과목은 절대평가. 그래서 학종은 더 어머님들은 늘어날 거다. 다시 우리는 학종 지원 전략을 짜는 거다. 지금부터. 그럼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지원 학습 전략은 마치 정시로 수능으로 대학 갈 것처럼 학습 전략을 짜는 거다. 뭘로 갈 것처럼? 아니 학종으로 가라고 해놓고 왜 정시로 갈 것처럼 학습 전략을 짜야 돼요? 왜냐하면은 학종은 내신이 되게 중요해요. 비교과가 많이 죽었잖아요. 근데 목동권 내신은 완전 수능처럼 나와요. 그래서 수능으로 대학을 갈 것처럼 학습 전략을 짜야 돼요. 여기다가 어머니 제가 이렇게 좀 충격받으시겠지만 제가 93번이에요. 이 정도면 충격을 안 받았는데. 저희 때 수능 볼 때는요, 어머니 한 75만 명 봤고요. 2000년 초반에는 90만 명까지 수능을 봤었어요. 근데 현재 고1부터 38만 명대로 떨어집니다. 어머님 자녀들 초6 때도 한 38만 명 수준이에요. 36, 7만 명 수준이에요. 반토막 났잖아요. 수능이 반토막 남과 동시에 코로나 때문에 학원가가 안 좋은 지역에 사는 동네 애들이 학력이 엄청 떨어졌어요. 그래서 수능을 놓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학종이 우선 유리하니까 학종 지원 전략을 짜더라도 학종조차도 내신을 잘 따려면 수능이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고교수 때 설명할 때 어떤 얘기 들었냐면요. 어머니, 2.4등급 정도의 내신을 딸 수 있다면 내신을 수능으로 내는 수능처럼 내는 고등학교를 가는 게 훨씬 유리하다. 이 얘기 드렸거든요. 다시 심플하게 지금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래서 그리고 나서 1, 2등급 킬러 문제는 어떤 게 있는지를 알고 대비하고 열심히 하도록 챕터 1, 2, 3, 4의 조합으로 가는 거고 이 챕터가 끝나면 뭐 그리라고요? 이렇게 해서처럼 마인드맵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거 설명하는 거예요. 먼저 알면 앞서 나가고 설명하면서 깊이 한다. 설명할 수 없으면 제대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해야 안 까먹어요, 어머님. 그래서 제가 설명한 거를 어머님은 마인드맵을 그리고 집에 가시다가 친구한테 전화하셔가지고 진짜 대학 잘하려면은 학습 지원 전략은 학종이고 학습 전략은 수능으로 달처럼 하는 거고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어 막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하면은 3년 동안 안 까먹어요. 수능은 2달짜리 시험이다, 3년짜리 시험이다. 3년짜리 시험이라서 메타인지 학습법을 습관화시키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되셨죠? 그리고 꼭 친구한테 언니 그냥 답답하면 열정과 신념하고 보내면 돼.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아주 좋은 우리 다음에 또 갈게요. 자, 이건 제가 좀 빨리 넘어갈게요. 입시 이야기는 됐고 결국 학종으로 대학 역전할 수 있습니다. 대학을 역전할 수 있는 건 학종이에요. 학종은 뭐냐면은 등급이 비슷하면은 나머지로 그냥 우리가 살펴주면 돼.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학종으로 대학을 역전할 수 있다. 교과 등급이 1.8등급인데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갈 거면 이 정도 대학 가는데요. 1.8등급이라도 학종 준비를 하면 연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역전하는 전형은 학종이고 어머님 애들은 고교 학점제의 1과세대니까 학종은 더 중요해질 것이다. 그러면 학종어를 할 거면 뭘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따라하세요. 진로. 진로가 나와야 돼요. 자, 진로가 이 친구는 진로가 뭐예요? 의사잖아요.
그럼 어떤 과목 잘하면 되냐면 물론 자 여기서 과목 얘기할게요. 어머니 대학 갈 때 전과목으로 가나요? 주요 과목 가나요? 서울대만 전과목 보겠다라고 했고요. 서울 교대랑 나머지 대학은 학생부 볼 때 주요 과목 내신만 봅니다. 되셨죠? 수능은 전과목 보나요? 아니면 주요 과목 보나요? 주요 과목 보잖아요. 자, 중학교 때 학습 전략 한 가지 팁 알려드릴게요. 주요 과목만 열심히 잘해도 된다. 주요 과목. 두 번째, 학생부 종합 전형을 노리자고 했잖아요. 이 친구가 의사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의대 교수님이 얘 면접 볼 때 고1, 고2, 고3 수능 수학 성적부터 보십니다. 두 번째, 영어 성적 봅니다. 영어는 어머니 문과든 이과든 영어는 정말 중요한 과목이에요. 앞으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AI 시대에 메타버스 시대에 영어는 정말 중요한 과목이어서 영어 두 번째 봅니다. 세 번째는 과학은 물화생지 있죠. 그죠? 근데 의대는 물리 안 봅니다. 어머님. 잘하면 좋지만 그렇게 안 봐요. 뭐 봐요? 생명공학하고 화학 봅니다. 그러면은 학종을 노리겠다라고 하잖아요. 따라해보세요. 전공 적합 과목. 전공 적합 과목 성적은 고등학교 가서 잘해놓고 가려면은 중2, 중3쯤 되면은 우리 아이 전공가 된 과목은 선행과 심화를 확실하게 떼세요. 특히 과학은 지구과학까지 다 살필 필요 없는 거잖아요. 이 친구는. 이해되셨습니까? 그리고 고등학교 가야 진로 선택 과목이 성적이 잘 나올 거 아니에요. 더 심화되는데.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원장님 전공은 어떻게 뽑아요? 진로 선택 과목, 학종 과목. 제가 자료 이거 지금 안 나갔나요? 나갔나요? 나갔어요. 보세요. 대부분 주요 자료는 다 넣어놨어요. 언니. 보세요. 그럼 이쪽 과목을 잘해야 된다. 그러면 원장님 진로는 어떻게 뽑아요? 고교학점제 핵심, 학종이 핵심, 진로 설정. 진로는 어떻게 뽑아요? 보세요, 언니. 진로가 있고요. 진로 밑에 계열이 있고요. 계열 밑에 전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계열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문과 속 문과, 절대 문과. 수학 어려워해. 과학 엄청 싫어해. 절대 문과 애들은 인문 계열과 어학 계열에서 전공을 뽑는다. 두 번째, 이과 속, 문과 속 이과. 이과 성형 문과죠. 수학을 잘해. 예를 들어 상경 계열과 사회 계열에서 진로를 뽑는다. 그 다음, 이과 속 문과. 이과인데 물리 힘들어해. 얘들 기하 파트, 뭐 옛날에 백교가 있었지만 기하 파트 엄청 힘들어해. 깊이 있는 수학, 블랙라벨 정도까지는 아니야. 그럼 얘네들은 이과 속 문과라고 하거든요. 얘네들은 화학 생명공학 계열과 의학 계열이 적합하다. 네 번째, 이과 속 이과, 절대 이과. 얘네들은 물리 쪽이나 공학 쪽이나 건축, 토목 이쪽이 적합하다. 되셨습니까? 자, 근데 공부는 누가 잘해요? 이과 애들 따지고 보면은 이과 속 이과가 잘할까요? 이과 속 문과가 잘할까요? 이과 속 이과가 공부를 잘하니까 엄마들이 돈 많이 벌라고 의대를 보내는데, 그죠? 그렇잖아요. 의대를 보내니까 직업 만족도 조사를 하니까요. 의사가 1위예요. 이과 속 이과 애들은 누구하고 사람하고 말하는 거 싫어하고 혼자 앉아서 연구하고 뭐 만들고 설계하는 거 좋아하는데 엄마가 의대 가라고 의대 갔더니 맨날 앉아가지고 아프다는 얘기지. 아파요, 아파요, 아파요. 막 애 막 울어제키고 막 굳이 그래서 이과 속 이과가 의대를 갈 거면 저 수의학과 가라고 해요. 걔는 말이 없잖아요. 얘는 사람하고 판단하는 거 싫어한다니까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진로 설정을 잘해야 된다. 근데 제가 진로 설정을 할 때는 보세요. 요번에 이건 조금 이제 문과 계열이 있고 이과 계열, 이과 쪽 있잖아요. 그죠, 언니? 요번에 지금 의치한 정원을 점점 늘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의대도 정원을 늘리려고 하는데 지금 의사들이 좀 반대해서 그렇지 늘어날 거예요. 그 다음 요번에 약학대학원 1568명 그게 이제 약학과가 이제 거의 없어지고 약학대학원이었잖아요. 그게 학부로 내려와요. 대학원이 없어지고 그러면 1568명의 약학과가 이제 있으면은 거의 스카이급 이공계가 하나 더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지금 신설학과원에 보잖아요. 그러면 AI, 빅데이터, 반도체 쪽에 신설학과가 엄청 많이 생겨요. 그죠? 그러면 이과 속 문과 애들은 굳이 큰 뜻이 없으면
자연계열로 선정하는 게 지금 훨씬 유리하다. 되셨습니까? 네,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학원이 1년에 3번 정도 비전 캠프합니다. 일단 저희 학원에 들어오면 3Q 인적성 학습 유형 점수인데 제가 12월 달에 그 분석 설명이 한번 잡아놓고 있고요. 기존 어머님들은 제가 1년에 한 3번 정도 하거든요. 그리고 오시면은 3Q 인적성 학습 유형 점수 보시면 진로 계획 다 뽑아줄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학원에서 1년에 2번 정도 하는 비전 캠프 참석시키시면 좋습니다. 자, 다시 제가 예비 중 애들한테 말씀드렸어요. 지금까지 입시 얘기를 조금 하는데 전 지원제에 대한 얘기 드렸죠? 그럼 어떤 패턴인지 아시겠죠? 학습 전략 가볼게요. 보세요. 학습 전략은 이런 시행착오를 안 겪게 하는 게 학습 전략이에요. 이 친구가 6년 전에 신서중학교애였고요. 그 친구 내신 국영수사가 평균 점수가 90점 나왔던 애예요. 지가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을 해서 한가람고를 집어넣었더니 한가람고를 합격했어요. 엄청 좋아하면서 합격했고 엄청 좋아하면서 어머님이 학원에다가 막 떡같은 거 보내주시고 막 감사도 했어요. 근데 그 친구 고2 1학기 좀 지났을 때쯤 저를 한번 찾아왔어요. 아들 한가람고 잘 다니고 있어라고 하니까 선생님 저 전학갔는데요. 너 한가람고 엄청 좋아했잖아. 왜 전학갔어? 물어보니까 선생님 저는 제가 공부를 잘하는 줄 알았거든요. 중학교 때. 근데 한가람고로 가니까 중간도 못해요. 6등급 정도 찍어요. 거기다가 모의고사를 봤는데요. 모의고사 성적도 너무 안 나와서 고1 때 우울감을 극도로 겪었잖아요. 제가 자존감 떨어지고 나는 왜 이 모양이라고 하고 엄마는 이 새끼 고등학교 가서 이상한 새끼 됐다 그러고 엄청 우울감을 겪다가 근처에 있는 관악고등학교, 영등포에 있는 물레동에 있는 관악고등학교로 전학을 가니까 내신 2.5등급 정도는 찍는데요. 그럼 너는 무슨 전형으로 대학을 갈 거야? 라고 물어보니까 저는 선생님이 이 모의고사가 안 나와서요. 수능이 안 나왔어요. 저는 학생부 교과는 학생부 종합으로 가려고요. 아니 너 고1 때 몇 등급인데? 6등급이요. 너 그거 가지고 인서울 교과 전형 못 가. 그럼 학생부 종합 전형이요. 학종? 고1 때 내신이 그건데? 너 고2 전학 가니까 네 전공과 맞는 동아리가 관학고에 있든 아니면 고1 때 끝났다는데요. 그럼 너는 학종으로도 못 가. 그럼 선생님 저는 뭐예요? 너는 수능. 저 수능 개판인데요? 재수. 자, 이 친구의 이런 시행착오가 사실 엄청나게 많이 벌어지거든요. 여기서 이 친구의 문제는 뭐냐면 첫 번째 보세요. 이 친구 신서중학교 친구고요. 신서중학교 학력지수가 보통 한 82 정도 돼요. 근데 한가람고 학력지수가 96 정도 나와요, 어머님. 그러면은 신서중학교 82 정도 되는 학력지수가 대일고 정도가 학력지수가 82 정도 나오는 고등학교예요. 그럼 이 친구는 90점인데 한 반에 90점 맞는 애들이 보통 25%잖아요. 그럼 25%면은 중학교 때는 A등급이지만 얘가 고등학교 가면은 1등급 4, 2등급 11, 3등급 23. 대일고를 가더라도 얘는 25% 수준이니까 4등급인데 학력지수 96이나 한가람고를 가니까 6등급으로 떨어지는 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두 번째. 이 친구가 왜 수능을 못하냐면요. 이 친구는 내신형이에요. 읽고 논지 파악 잘 안 돼. 그 다음 내신형의 특징 평상시에 공부하다가 벼락치기하고 시험 끝나고 다 까먹고 벼락치기하고 시험 끝나고 다 까먹고 2학기 때 벼락치기하고 시험 끝나고 다 까먹고 중학교 거 거의 대부분 다 까먹고 한가람고를 갔는데 한가람고는 수능형 고등학교잖아요. 내신을 엄청 수능처럼 내잖아요. 수능을 잘하려면 학습 스키마가 좋아야 돼요. 기본 바탕이 좋아야 돼요. 근데 얘를 다 까먹었어. 그러니까 수능형 내신에서 성적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두 번째, 수능형 이 내신형 애들은 중학교 때 이렇게 공부한 내신형 애들은 고등학교 가면 공부 똑같이 해요. 중학교 때 벼락치기하고 적당히 성적 나왔네 다 까먹고 벼락치기하고 다 까먹고 고1 때 것도 벼락치기하고 다 까먹고 다 까먹고 대부분 고1 때까지 다 까먹고 고3이 딱 돼서 나 열심히 해야지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얘들아 고3 1학기 중간고사는 고2 때 거 50% 낼 거야. 헐 난 다 까먹었는데 고3 첫 번째 모의고사 고2 때 게 50% 나오는 거예요. 60%가 헐 난 고2 때 거 다 까먹었는데 이러니까 대부분 뭐 합니까? 재수하는 거예요. 내신형 애들. 그러면 내신형 애를 어떻게 바꿔야 된다? 수능형 애로 바꿔야 되잖아요. 다시 예비중 애들의 학습 전략은 이런 사태를 안 벌어지게 하는 게 예비중의 학습 전략이에요.
이런 시행착오를 안 겪게 하는 게 예비 중에 학습 전략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걸 안 겪어요, 우리? 수능형 아이로 진화시키면은 어떤 고등학교를 가더라도 내신도 잘 나온과 동시에 학력 지수가 엄청 떨어져서 지방 전교 1등 애들이 수능 3등급 맞기도 힘든 지금 시국에 수능도 잘할 수 있다. 그래서 수능 지수를 진화시켜야 된다. 그럼 수능 지수를 진화시키는 첫 번째 방법은 수능형 중학교를 했다. 목동의 수능형 중학교, 월천중, 그 다음에 목은중, 그 다음에 신목중이 가장 수능형 중학교예요. 원장님 수능형 중학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단해요? 표준 편차 보면 돼요. 보통 표준 편차가 일반고는 20이거든요. 한가람고 표준 편차 평균이 한 13, 4 나와요. 그죠? 그냥 일반 중도 보면 표준 편차가 20이거든요. 표준 편차가 13에서 15 나오는 학교는 엄청 빡센 학교예요. 분위기 좋은 학교, 내신은 수능처럼 되는 학교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런 중학교 보냅니다. 되셨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 아이의 학력 지수를 객관적으로 본다. 어머님 스스로의 머리를 보세요. 왜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대부분 수능 세대잖아요. 내신은 잘 나왔는데 수능이 안 나왔어. 저 새끼는 수능은 잘 나오는데 내신이 안 나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능이 잘 나왔다 내가. 난 내신보다 약간 성실하진 않았지만 내신은 성실해야 되니까 수능이 잘 나왔다. 그건 어머니 머리가 그린 거예요. 또 아버님 머리를 보세요. 아버님 머리를 이렇게 보세요. 어머니. 수능은 형님 일단 머리가 기본 바탕이 돼야 돼요. 머리가 기본 바탕이 안 됐어. 그죠? 안 됐는데 얘가 강서구 가서 밤새도록 공부하더라도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수능형으로 진화시키는 학습 전략이 있다. 제가 이제 그걸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보세요. 다 말씀드렸고, 다 말씀드렸고. 자, 보세요. 중학교 올라가서 목동권 중학교에서 95점 정도 받으면 고등학교 가면 이 정도 예측치가 나온다. 92점 이상이면 이 정도 예측치다. 이건 예측치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를 보고 해야지 막 내신 잘 나온다고 공부 잘하는 건 아니다. 정확하게 예측치를 봐야 된다. 수능형 중학교, 월촌, 목은, 신목, 수능형 중학교 내신도 수능처럼 나와. 그죠? 자, 다시 수학 얘기 조금 할게요. 보세요. 수학을 잘하려면요. 한번 체크해 보세요. 첫 번째, 연산력이 좋아야 되고요. 대부분 우리 6학년 애들 너무 사고력 수학학원 보냈더니 연산력 떨어져가지고 수학 성적 안 나오는 애들 되게 많을 거예요. 꼭 체크하세요. 여기 연산력. 두 번째는 뭐냐면은 개념 이해력. 어떤 개념을 보고 내가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그러려면 어떤 개념을 마인드맵을 그리고 설명하는 습관을 계속 들여야 개념 이해력이 좋아진다. 세 번째, 문제 이해력. 그거는 언어 사고력 읽기가 좋아야 돼요. 읽을 게 많으니까. 그 다음 여기까지는 유형 문제라고 합니다. 어머님. 근데 심화 창의 사고력 문제는 추론력과 문제 결력, 이게 추가돼야 되는 문제가 추론력과 문제 결력 문제인데 하고요. 저거는 수능형 문제라고 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근데 목동 약간 외곽중학교를 보니까 서술형 문제가 20점인데 이조차도 심화 문제를 별로 안 해. 근데 그죠? 근데 목동 외곽이 아니라 그죠? 목동 외곽 중상조차도 이렇게 심화 문제를 안 내는데 인근 지역 보니까 심화 문제, 수능형 문제 2문제 나와. 그다음 모근중학교 보니까 심화 문제가 이만큼 해. 그러면은 이 중학교 내신 대비를 할 때 그 학원은 유형 문제를 많이 배치할까요? 심화 문제를 많이 배치할까요? 이 학교인데 유형 문제로 중학교 내신 대비 교재를 만들 거 아니에요. 근데 모근중학교 대비를 할 때는 유형 문제 만들까요? 심화 문제 만들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 자동적으로 중1, 중2, 중3 내신을 했더니 심화력이 생겨서 어떤 고등학교를 가더라도 시행착오가 적어. 이해되셨습니까? 제가 했던 얘기를 지금 비슷하게 다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가니까 대부분 심화 문제 쪽으로 내신을 낸과 동시에 수능 킬러 문제도 이런 것들이야.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우리 수학은요
개념 2 문제 8인 과목이에요. 수학은 뭐다? 개념 뭐? 2 문제 뭐? 8. 그래서 수학은 문제가 되게 많잖아요. 라이트, 센, 블랙라벨, 사퍼스도 문제가 엄청 많잖아요. 역사, 사회는 개념 8 문제 2인 과목이에요. 그걸 교과서 중심으로 하다가 시험 때 문제만 살짝 풀어보면 되는 과목이잖아요. 이해되셨습니까? 근데 어머님들이 옆집애가 선행을 고2까지 할 때 이거에 혹해가지고 선행만 죽도록 빼는 거예요. 수학은 개념이 2인 과목이라서 선행 빼기가 너무 쉽습니다. 어머님. 쭉쭉쭉쭉 뺀다니까요. 그죠? 그럼 얘는 유형 문제는 대충 할 수 있는데 결론은 필러 문제는 뭐다? 심화 문제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수학은 1년 정도 선행을 가면서 블랙라벨까지 지금 배우는 개념을 끝까지 풀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거지 선행을 쭉쭉쭉 뺀다고 좋은 건 아니다. 다만 중3 겨울방학 때는요 어머님 최대한 뺄 수 있는 대로 빼세요. 왜냐면은 고2 때 되면은 수학 표준 편차가 엄청 커지거든요. 좋은 고등학교도 고2 때가 되면요 떨어지는 애들이 엄청 떨어져요. 왜 그럴까요? 고2 때는 그래서 뭐 수투도 배우고 뭐 수학을 미적분까지 해서 단위수가 막 6단위, 8단위로 늘어나거든요. 그럼 얘네들이 그걸 다 할 수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2 때가 되면은 학력 격차가 확 벌어지는 이유는 뭐냐면은 수학을 두 파트를 집어넣다 보니까 못 따라가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선행은 중3 겨울방학 때 고민하지 예비중, 중1, 중2, 중3 때는 지금 배운 걸 끝까지 풀이하는 연습이 대단히 중요하다. 다시 가볼게요. 순환형 중학교 어떻게 판단해요? 모금 중학교 제가 이거 표준 편차거든요. 어머니. 표준 편차가 20이 일반 케이스고 이건 쭉쭉쭉쭉 떨어지는 거예요. 평균 점수를 보니까 중학교 2학년 표준 편차 평균이 아니라 합이 71.6 나왔고요. 중3쯤 되니까 합이 86.5가 나와요. 그러면 중2가 있고 중3이 있으면 표준 편차가 높아졌다는 거는 못 따라가는 애들은 못 따라가는 애들 많아진다는 거잖아요. 그 중3이 돼야 이 아이의 객관적인 실력을 볼 수 있다. 다시 월천 자, 61.5, 모금 중학교 71.6. 그 월천 중학교 애들이 훨씬 잘한다는 거예요. 중3쯤 되니까 월천 중학교 65.8, 모금 중학교 86.5.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모금 중학교가 많이 좋아지고 있지만 월천 중학교를 못 따라가는 것 같다. 문제 난이도도 그렇고. 목동 중학교 82.1, 모금 71.6, 월천 61.5, 89.1, 65.8, 86.5. 목일 중학교 71.2, 괜찮죠, 그죠? 81, 그죠? 뭐 괜찮은 편이에요, 그죠? 신수중학교 74.2, 79.3, 신수중학교도 많이 좋아졌어요. 신목중학교 65.7, 65.2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걸 보고 그 중학교가 수능형 중학교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수능 이런 시행착오를 안 겪게 하는 핵심 방법은 뭐냐면 저는 중학교 보내는 거다. 좀 더 갈게요,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자, 학습 전략 갈게요, 어머니. 보세요. 이제 어머님 애들 중학교 올라가면 공부를 좀 잘했으면 좋겠죠. 그죠? 어머님 일일이 잔소리하면서 잘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새끼가 알아서 잘했으면 좋겠어요. 알아서 잘했으면 좋겠어요. 알아서 잘했으면 좋겠어요. 자, 알아서 잘할 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따라하세요. 캐쉬. 캐쉬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캐쉬. 열정과 신념학원의 학생관리 프로그램 이름이 캐시하이 프로그램이에요. 열정과 신념의 학생관리 프로그램 이름이 캐쉬예요. 첫 번째, 공부를 잘하려면 캐쉬가 필요한데 첫 번째 C는 뭐냐면 자존감이 필요하다. 얘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역량, 긍정성, 자존감이 필요하다. 제가 공부를 좀 안 하는 애한테 해보자고 하잖아요. 그러면 제일 역전을 잘하는 애들은 막내 애들. 해볼게요. 한번 해볼게요. 해볼게요. 장난을 안 될 것 같은데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우리 엄마가 여기는 머리가 되죠. 이 상태가 되잖아요. 절대로 공부를 잘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는 공부를 잘하고 싶어서 온 거잖아요. 첫 번째는 자존감이 필요한데 그래서 원장님 어떻게 하면 자존감을 해요? 엄마 자존감 이퀄 아이 자존감. 엄마 긍정성 이퀄 아이 긍정성. 엄마의 언어 이퀄 아이의 언어.
어떤 어머니 모셔가지고 이 새끼는 왜 이렇게 매사에 부정적이에요? 한 시간 동안 애 욕하고 나서 제가 가만히 있으니까 아, 이 엄마 지금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하다가 한 시간 동안 애 욕하다가 원장님 잠깐 좀 물어볼게요. 네 언니 이 새끼는 왜 이렇게 매사에 부정적이에요? 아 근데 제가 언제 빙빙 돌려서 말씀드릴까요? 다이렉트로 말씀드릴까요? 다이렉트로 말씀해보세요. 어머님이 부정적인데 어떻게 애가 긍정적이에요? 나는 어머님하고 지금 30분 상담하는데 이 상담실을 뛰쳐나가고 싶은데 애는 지금 십몇 년을 살았는데 얼마나 지금 뛰쳐나가고 싶겠어요? 그럼 어머니 막 우세요. 저도 이 새끼 잘 보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런 거예요. 자 일단은 어머님하고 애하고 말하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애가 엄마가 집에 들어오면 얘는 방으로 들어가. 엄마가 방으로 들어가면 얘는 집 밖으로 나가. 이런 상태면 공부를 잘 엄마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 왜 비행기 타면 비상착륙 시에 엄마부터 이거 마스크 하고 애하라고 하잖아요. 엄마부터 마스크 하셔야 돼요. 지금 예비중 어머님들은 그래도 얼굴이 블링블링 하세요. 물론 지금 예쁘는 아시고 안 좋아. 벌써 예비고 엄마 같아. 근데 예비고 어머님들은 얼굴 다 누렇게 떠가지고 왔어요. 자 방법은 첫 번째 자존감을 높여줘야 된다. 그러려면 내 자존감부터 살펴라. 제가 어머님 자존감 높이는 첫 번째 100일 동안 칭찬만 한다. 뭐 한다? 아 근데 원장님 이 새끼하고 내가 지금 틀어졌거든요. 회복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알려드릴게요. 100일 동안 칭찬만 하면은 우리 애가 자존감 있는 인간으로 성숙할 것이다. 곰이 인간 되려고 며칠 동안 마누라고 죽었었는데 100일. 자 근데 우리의 인간 만들려고 칭찬을 했는데 그제는 누구부터 자존감 있는 인간이 된다? 나부터. 첫 번째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한 달 동안 칭찬하다 보면 오늘 우울증 증상이 오실 거예요. 그걸 예방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중기 처방. 아침에 점심 때 저녁 때 식사하시고 유튜브 가셔가지고 법륜 스님의 증문즉설이 계속 들립니다. 이건 종교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머님이 마음 공부를 하셔가지고 긍정성을 회복한다. 이거 꼭 해보세요, 어머님.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럼 공부할 마음이 생길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목표 설정. 캐시의 두 번째가 A잖아요. A는 에임, 목표. 되셨습니까? 전국에서 수능지수 전국 1등, 한 번도 2등을 해본 적이 없는 동네, 제주도. 얘네들은 19세 유일한 목표가 제주도 섬 탈출. 우리가 바라보면 너무 좋은데 바라보면 토할 것 같아. 탈출하고 싶어. 죽을 것 같아. 그러려면 제주도에 갈 성적보다는 좋게 나와야 육지것들한테 올려보내준대요. 제주도 고민들이. 되셨습니까? 제주대들 자발적 동기부에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중3 때 목표, 고등학교 때 목표, 진로 나와야 된다고 했잖아요. 진로 목표가 명확한 애들이 공부를 잘해요. 세 번째, 제가 가끔씩 애들 동기부에 설명해 주거든요. 그럼 애들이 집에 가요. 엄마 나 공부 열심히 할 거야. 오늘 원장님 설명 들었는데 공부 너무 열심히 하고 싶어. 했는데 보통 3, 4일 있다가 그래서 어머님한테 문자 와요. 원장님 공사합니다. 문자 와요. 그리고 3, 4일 또 문자 와요. 이 새끼가 열심히 하겠다고 해서 집 밖을 뛰쳐나갔어요. 그럼 제가 걔한테 물어요. 아들, 너 이틀 전에 공부 열심히 하겠다고 했는데 왜 집 밖을 뛰쳐나갔어? 선생님 저는 지금도 너무 열심히 하고 싶은데요.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겠어요. 영어는 단어를 외워야 될지 수학은 문제집을 풀어야 될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겠어요 라고 해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 거 지금 알려드릴 거예요. 코칭한 거를. 세 번째, 네 번째는 이게 습관화돼야 된다. 되셨습니까? 자 다시 원장님 그래서 캐시가 필요하다고요. H는 마지막에 헤비. 되셨습니까? 원장님 이런 거예요. 원장님 이 새끼는요 공부할 의지가 없어요. 뭐 해도 안 된대요. 그거는 자존감이 없어서 그래요. 두 번째는 뭐냐면 얘는 공부했다가 했다가 아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막 짜증냈다가 또 할 때는 좀 했다가 이래요. 얘는 목표가 없어서 그래요. 얘는 열심히는 한다고 하는데 얘는 성과가 안 나와요. 얘는 공부법을 몰라서 그래요. 얘는 잔소리를 해야 해요. 걔는 공부가 습관화가 안 돼서 그래요. 얘는 앉았는데 집중을 못해요. 걔는 읽기가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이 캐시티가 된다. 그래서 열정머신님하고 학생 관련은 캐시 프로그램이에요. 우리 애들 학원 오면은 자존감 높여주자. 주기적으로 목표 설정해주자. 공부하는 방법 알려주자. 습관화 시키려고 메타키마 클래스에 숙제를 내주자. 문법을 마인드맵 그리고 설명하는 거. 이게 숙제예요. 그 다음 열정머신님의 언어 서울역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국어하다 10분 온라인 프로그램이에요. 엄청 도움돼요 지금.
이게 저희하고는 학생관리 프로그램이다. 자, 이런 걸 하는데 좀 더 가볼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원장님? 보세요. 이게 수능 시험 패턴 말씀드렸죠. 수능은 장기 기억을 요하고 스키마를 요하고 심화 응용 문제를 요하고 읽기를 요하는 과목이다. 수능은 단편적인 걸 내는 게 아니라 목차 기반으로 된다. 수능용으로 진화시키려면 일단 첫 번째 점검을 받아보세요. 제하고 쓰리 공적성 유형검사 보잖아요, 어머님. 그러면 이걸 딱 보잖아요. 얘가 135 이상이잖아요. 얘 수능형 기본기, 언어 사고력, 수어 개념 능력, 수학적 사고력, 심화력. 이거 135 이상이면 얘는 수능형이에요. 이거 이상 되면은 얘 내신형이에요. 두 번째, 이게 스키마거든요. 주요 과목 스키마. 스키마가 평균 내가 배웠는 걸 안 까먹는 게 스키마잖아요. 이거를 평균 70점 이상이잖아요. 얘 스키마 좋아.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얘는 공부를 잘해. 자, 그러려면은 이걸 공부하는 방법은 제가 개념학습, 약간 수학은 개념이 문제풀이잖아요. 수학은 개념 공부는 깊이 있게 하지 않고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된다 들어보셨죠? 사회 같은 경우는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아니라 교과서를 많이 보고 시험 때 살짝만 문제 풀면 되는 과목이잖아요. 과학은 6대4. 그죠? 이런 걸 좀 알아야 된다. 자, 개념학습 알려드릴게요. 보세요. 첫 번째. 이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자, 보세요. 자, 따라해보세요. 개념학습. 문제학습. 수학은 개념학습을 많이 해야 돼요? 문제학습을 많이 해야 돼요? 사회는 개념학습을 많이 해야 돼요? 문제학습을 많이 해야 돼요? 개념학습은 교과서, 문제학습은 문제집이잖아요. 개념학습은 무조건 메타인지 학습법. 뭐라고요, 형님? 메타인지 학습법. 자,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개념을 만드는 예습, 수업, 복습 사이클인데 첫 번째, 예습을 할 때는 자, 제가 애들한테 터치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아들, 책상에 앉아. 수업 종치면은 앉자마자 오늘 배울 과목이 뭐야? 과학. 앉자마자 과학 목차부터 봐. 대목차 보고, 대목차, 중목차 보고, 학습 목표를 막 쏟아내면 학습 목표를 보고, 한 줄 학습 목표 적기 해. 딱 보고, 한 줄 학습 목표 적기 하는 게 예습 끝. 그러면서 내가 한 줄 학습 목표로 적은 예습, 이게 맞는지 틀렸는지를 수업 시간에 검증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걸로 예습 끝. 되셨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 강성패죠? 목차공부법. 요 숙제에 동아쌤 송지연의 목차공부 유튜브 가서 꼭 보세요. 애도 꼭 보여주세요. 정말 도움됩니다. 목차. 다시 기반학습 첫 번째 앉자마자 목차 보고, 두 번째 학습 목표. 학교 선생님들은 학습 목표를 보고 수업을 하고, 수능 출제위원들은 학습 목표에 의거하여 문제를 내는데, 학습 목표. 자, 앉자마자 목차 보고 학습 목표 확인하고 교과서 훑어보고 학습 목표 한 줄 내가 적어보고, 그러면서 내가 적은 한 줄 학습 목표가 맞는지 틀렸는지 수업 시간에 검증해야지라는 목적의식을 명확하게 가지고 수업을 맞이하면 집중력이 높아져. 두 번째, 이게 지금 딱 앉으니까 대제목, 지각변경과 판구조론, 중챕터, 지구의 내부 구조, 움직이는 내부 판형동 지지구조. 오늘은 지구의 내부 구조에 이거 학습 목표네요. 지구의 내부는 어떻게 조사할까? 책 훑어봐. 직접 하는 방법과 뭐 지진파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목적의식을 가져. 나는 수업 시간에 요게 맞았는지 틀렸는지 꼭 검증하고 말겠다. 라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수업 시간에 해야 될 것은 경청과 필기. 뭘 경청하고 뭘 필기해요? 학습 목표가 맞는지 틀렸는지를 경청하고 필기는 반드시 교과서에. 되셨죠? 그리고 집에 가자마자 선생님 저는 도대체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해서 알려준 거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끝나자마자 수업이 끝나자마자 내가 적은 한 줄 학습 목표가 맞으면 두고 틀리면 지우개를 지워가지고 다시 적고를 1차 복습. 2차 복습은 집에 가자마자 교과서에 필기한 거를 빈 노트에 옮겨 적는 거. 2차 복습. 3차 복습은 주말에 내가 노트 정리한 거를 그냥 중얼중얼 설명하는 거. 여기까지만 되면은 주요 10개 갑니다. 습관화되면은. 두 번째, 스카이를 가는 습관은 뭐냐면은 챕터 끝나면은 목차 기반으로 마인드맵 그리고 설명하는 거. 되셨습니까? 이거를 공부 습관으로 꼭 들여야 된다. 이거 제가 잘못 드렸으니까 읽어보세요. 이걸 공부 습관으로 꼭 들여야 된다.
다시 수능 출제위원이 낼 수 있는 문제 디테일한 거 냅니까? Y 냅니까? 지진이 일어난다. 왜 일어나는지를 설명하다가 수능 출제위원회 영순위 문제예요. 그럼 지진은 왜 일어나냐면요. 챕터 1, 2, 3, 4의 조합으로 일어나요. 이게 수능 문제예요. 학교 내신 문제는 뭐예요? 지구의 내부를 어떻게 구분할까 학습 목표죠. 이게 중학교 내신 문제예요. 그죠? 이렇게 공부하고 마인드맵 그리고 설명하는 거. 이게 메타인지 학습법인데 저걸 습관화되는 건 너무 힘들어. 그래서 저희 학원의 수업 방식이 메타 키바 클래스 방식이에요. 저는 지금 뭐 하냐면요. 대학을 잘 가려면 명문대 입성하려면 지원 전략과 학습 전략과 심화 문제와 학습 동기를 내기를 함에 있어서 학습 전략에 있어서 수능용으로 진화하는 학습 전략에 메타인지 학습법, 개념 학습법에 대해서 하고 있는 중이에요. 저는 지금 뭐 했어요? 딥하게 가다가 목차로 뺏겨드렸죠. 어머니 지식에서 약간 구조화가 되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이게 딥앤백 마인드맵 학습법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숙제를 이렇게 해요. 메타키마 클래스 방식으로 숙제하고 네가 발표하고 이렇게 하면서 선생님 이렇게 공부하니까 문법을 안 까먹어요. 다른 과목도 다른 개념 과목도 그렇게 공부하면 돼 알려주는 거예요. 되셨죠? 여기서 조금 더 가볼게요. 이제 고난도 문제 알려드릴게요. 개념 유형 문제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심화 문제 가지고 등급이 좌우된다. 심화 문제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게 수학 문제, 수능 문제. 첫 번째, 아까 제가 알려드린 것을 한번 적용시켜 볼게요. 연산력은 기본이죠. 두 번째, 개념 이해력과 문제 이해력이 두 번째 수학적 사고력이거든요. 어떤 개념을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발상이 중요하잖아요. 예를 닦고 이게 함수 문제인지 방정식 문제인지 이거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두 번째 개념 이해력. 세 번째 일도 엄청 많죠. 읽다가 자꾸 딴 생각하다가 아 나 왜 이러지? 읽다가 자꾸 딴 생각하다가 이 상태는 안 된다고요. 세 번째 언어 사고력 1기. 네 번째 추론력과 종합 문제 해결력이에요. 자 근데 이런 고난도 문제는 개념은 이렇게 공부하는 거라 했잖아요. 마인드맵 그리고 설명하는 거. 개념 학습. 근데 수학은 몇 대 몇? 2대 8. 그럼 8은 뭐예요? 문제 해결력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문제 훈련이 중요한 거잖아요. 훈련을 막 하는 방법과 단계별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단계별로 하려면은 뭐냐면은 이렇게 훈련하는 거예요. 문제를 풀 때 그냥 막 푸는 게 아니라 단계별로 풀어야 된다. 송파에 가면은 한 8,000명 있는 수학학원들이 9주입의 수학학원이에요. 8,000명. 그 학원 9주입에는 노트 입인이 9주입이에요. 심화 문제를 풀 때, 어려운 문제를 풀 때, 고난도 문제를 풀 때는 막 풀면 점수가 막 나와 얘들아. 그래서 한 문제를 풀 때라도 반드시 분석이 필요해요. 첫 번째 구하려는 건 무엇인지 요약해. 주어진 조건과 정보가 뭔지를 요약해. 이제 개념을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보자. 배운 개념을 가지고 어떻게 다르게 적용할 것인가. 이렇게 심화 문제를 계속 푸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수능을 딱 갔는데 어려운 문제가 좀 나왔어. 그때 생각하는 거예요. 구하려는 거는 뭐지? 주어진 조건과 정보가 뭐지? 어떤 개념을, 어떤 배운 개념을 가지고 와야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딱딱딱딱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해서 수학은 노트가 대단히 중요하다. 프리노트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노트, 이런 식의 프리법이 있어야 되고요. 저희가 평촌은 저희가 이제 입시학원이에요. 그래서 수학은 수학의 철이라는, 제가 이름이 이병창이라서 수학의 철이라는 이런 학원을 하거든요. 저희가 입시학원을 하거든요. 이제 이런 노트가 있다. 이런 노트를 하는 거다. 제가 우리 아들 딱 학원 다니면서 끄는 거, 깊은 생각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대치동 있는 거거든요. 모든 문제 다 풀어가지고 그래. 우리 아들 막 풀다가 아빠 손, 아빠 근육, 아빠 풀 끝에 살았단 말이에요. 왜 기본 개념 유형 문제를 이렇게 풀어야 돼? 또 되게 어떤 되게 좀 큰 학원인데 이렇게 풀어야 돼요. 이런다고 어떻게 풉니까? 언니? 막 푼다니까요. 그래서 구주의대로 풀이하는 훈련법을 해야 고난도 문제를 맞출 수 있다. 두 번째, 국어 얘기 갈게요. 국어는요, 언니, 문법, 문학, 화작 이렇게 네 영역이에요. 중학교 때는 비문학을 독서를 안 해요. 왜냐면 낼 게 없어. 우리 비문학, 독서, 개념이 뭐가 있나요? 개념은, 비문학은 첫 번째,
어휘를 많이 알아야 돼요. 국어 어휘. 두 번째, 글의 전개 방식을 잘 알아야 돼요. 그죠? 세 번째는 단락들 핵심을 찾는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그거는 중학교 내신에서 낼 게 있다 없다? 없으니까 중학교 어머님들 국어학원 보내시면요. 다 내신에서 만나면 문학, 문법 이런 거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고등학교를 또 가니까 킬러 문제는 다 비문학이야. 독서. 이게 킬러 문제야. 독서 가지고 수능은 단락이 좌우되더라. 근데 우리 애는 고등학교도 수능형 고등학교야. 그럼 뭐 많이 낼까요? 내신도? 독서 문제 많이 내는 거예요. 다시 고등학교 국어 킬러 문제를 정복하려면은 국어학원이 아니라 굳이 보낼 거면은 읽기 전문 국어학원을 보내라. 그게 전복이 되면은 굳이 국어학원은 중3 때 보내면 되지. 중3 겨울 때. 지금부터 보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아스타리 자연 계열이면요. 그냥 주말에 과학학원 보내세요. 물화생지 중에 한두 과목. 전공 연계된 과학 두 과목은 선행 확실하게 떼세요. 물화생지 중에 두 과목은 떼고 고등학교 올려버리면 자연 계열은 엄청 유리하다. 다시. 근데 중요한 거는 비문학은 국어뿐만 아니라 영어도 언어 사고력이 대단히 중요하고 그 다음 논술 문제나 신춘 구술 문제 학생부 종합전형 신춘 구술 문제 보잖아요. 이때도 읽기가 대단히 중요하더라. 문해력.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 하는 10분 언어 사고력 프로그램은 국어하다는 도움이 엄청 된다. 나중에 어떤 건지 궁금하면 여쭤보시면 알려드릴 거예요. 10분 언어 사고력 프로그램이요. 대단히 중요하다. 자, 다시 이제 영어 갈게요. 영어 듣기 틀리는 애들이 없다. 그게 결론이에요. 어느 정도 상위권이고 목표인데 듣기 틀리는 애들이 없는데 초등 중학교 때 대부분 영어 패턴은 그냥 듣기 말하기 패턴이다. 그거 잘한다고 수능 성적 잘 나오는 거 아니다. 왜냐면 수행평가잖아요. 수행평가 해봤자 1점 차이밖에 안 난다. 잘하나 못하나. 결국에는 고등학교 올라가잖아요. 그럼 킬러 문제 가지고 영어 등급이 나눈다. 수능이든 내신이든. 그럼 킬러 문제가 뭐예요? 어법 문제, 문법, 어법 문제. 두 번째, 빈칸 추론과 언어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 이런 문제를 대처해야 된다. 결국 여기 빨간 게 대처 문제예요. 자, 이런 거를 잘하려면 원장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거를 잘하려면요. 아까 수학도 단계별 훈련이 있듯이 영어도 있으니까 첫 번째, 어휘가 좋아야 된다. 영어는 어휘 싸움이다. 자, 근데 고등학교 가서 애들 멘붕 오는 거 첫 번째. 선생님, 저 중학교 때 영어 잘했는데요. 단어가 갑자기 확 어려워졌어요. 그러면 왜 맥사이 지수가요? 볼륨이 확 뛰거든요. 그러면 확 어려워진 그 어휘를 습득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무식하게 외운다. 와 혹은 어원을 300개 정도의 어원을 장착하면은 한 6, 7천 개의 수능 단어는 쉽게 달라붙고 연상하기가 좋다. 그럼 어떤 준비를 해야 됩니까, 어머니? 지금부터 어머님은 중3 때까지 어원 300개를 기반으로 그냥 어원을, 이거 시험에 나오는 거 어원을 왜 해? 하는 게 아니라요. 고등학교 가면 애들 멘붕이 어휘 때문에 오니까 어원 기반의 어휘 습득을 하자. 그거는 열정과 신념하고는 기본 커리큘럼이다. 어원 학습. 두 번째, 어법력. 어머니 문법하고 어법의 차이가 뭔지 압니까? 문법은 중학교 때 문법이라고 하고 고등학교 때 어법이라고 하잖아요. 어법은 수능 문제잖아요. 수능은 한 개 개념만 낸다. 여러 개 개념을 연계해서 낸다. 여러 개 개념을 연계하는 게 어법이잖아요. 그렇죠? 어법력이 필요하다. 고등학교면 멘붕오는 두 번째, 내신 개판 나오는 두 번째. 중학교 때 배운 문법이 기억이 안 나요. 왜 기억이 안 나냐면은 마인드맵 그리고 요약 정리하고 제가 설명하는 습관을 안 들여서 그래요. 두 번째, 어법은 여러 개념 연계잖아요. 여러 개념 연계를 잘하려면 목차 기반의 마인드맵 그리고 설명하는 습관이 대단히 중요하다. 세 번째 구문력 할게요. 지금 예비 중에 애들 영어를 좀 잘한다는 애들 오잖아요. 그 문장이 복잡해지면 정확하게 해석을 못해요. 다 감으로 해석해요. 그럼 수능은 문장이 더 복잡해지거든요.
그러면은 중요한 게 구문력. 이게 열정과 신념학원의 S3 프로그램이에요. 그럼 이 수능 영어를 잘하려면 영어 기반 세 가지가 되게 중요해. 거기다가 빈칸 추론과 글의 순서 배열 같은 거는 뭐가 중요해요? 언어 사고력. 그죠? 이게 열정과 신념학원에서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말했던 5링크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이런 준비를 저희가 하고 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요거는 초등 중1 영어고요. 저희가 중1 3위권부터는 이거 들어가거든요. 구문력, 어법력, 어휘력. 그죠? 그 다음에 중3 수능 전공 프로그램. 이렇게 들어가는 게 열정과 신념학원의 5링크 시스템이다. 다시 정리할게요. 목차로. 다시. 어떤 지식을 습득할 때 프레임도 목차로 보고요. 끝나고 배운 내용을 중얼중얼 설명하는 것도 다시 목차로 들어가야 돼요. 원장님 수학을 어떻게 하면 잘해요? 연산력, 개념 이해력, 문제 이해력, 추론력, 문제 개념. 개념 공부 어떻게 해요? 딥펜백 마인드맵 목차 보면서 설명하기. 그리고 문제는 어떻게 풀어요? 구주 이해로 훈련해야 된다. 다음 국어 갈게요. 국어는 결국 비문학사. 비문학을 잘하면은 얘는 집중을 못해요. 읽기가 안 돼서. 빈칸 추론과 영어의 순서 배열도 읽기 싸움. 이게 대부분 해결을 많이 한다. 국어학원 볼 줄 알아야 된다. 내시경 국어학원 안 된다. 그죠? 아스타리 독서 논술 학원인데 고등스러운 독서 논술 학원이 훨씬 낫다. 아니면 열정과 신념학원의 국어하다 프로그램 이용하면 된다. 다시 영어 갈게요. 영어는 영문이 그냥 S3. 정확한 어원 기반 어휘력. 구문력, 어법력. 어법을 어떻게 만들어요? 마인드맵 그리고 설명하는 거. 그죠? 거기다가 훈련. 학종형 공부 말씀드렸죠? 진로연계, 자연계열, 문화생지 중에 2과목 해야 된다. 이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아이의 자존감 이퀄 엄마 자존감 말씀드렸고요. 자, 마지막 정리할게요. 저는 지금 예비 중 애들을 대상으로 적합한 지원 전략은 학종, 접목할 수 있는 학습 전략은 수능. 수능으로 진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능형 중학교 혹은 아빠 엄마 머리 혹은 언어 사고력을 좋게 하면서 개념 학습은 안 까먹어야 돼. 메타인지 학습법 습관화. 되셨습니까, 언니? 근데 결국 공부는 어떻게 하면 잘해요? 캐치, 시, 자존감. 어떤 자존감? 아이 자존감. 그리고 엄마가 해야 되는 거 단기 처방, 100일 칭찬, 중기 처방, 본문. 아니면 목사님 말씀해서 들어도 됩니다. 무슨 종교가 아니에요. 장기 처방은 어머님을 오로지 신께 맡기세요. 그냥. 다시 그리고 나서 제가 역전하는 어머님의 언어 습관 한 가지 얘기하면서 마무리할게요. 이거는 학생관리 동기부여 전략 챕터 4의 가장 핵심인 자존감을 떨어뜨리면 안 돼. 엄마가 애하고 사이가 틀어지면 끝나는 거야. 그러지 않기 위한 언어 습관 한 가지 얘기하면서 제가 마무리할게요. 보세요. 1999년도에 수능 듣기평가 있잖아요. 제 때. 그러니까 이제 다음 시출 문제로서 나오잖아 안 됩니까? 근데 그때 감독관이 여기 시계가 있는데 이렇게 똑똑똑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지가 신경 쓰이면 되는데 지가 신경 쓰이니까 어떤 애가 시계를 한번 쳐다본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 시계 소리 신경 쓰지 말고 듣기에 집중하세요. 이런 말을 굳이 해버린 거야. 그랬더니 갑자기 모든 학생이 안 들리든 뭐가 들려요? 긴장하고 짜증나니까 안 들리든 뭐가 들려요? 시계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듣기평가를 하는데 계속 그게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듣기평가 망쳤다고 막 쭉쭉 말이 많아서 진짜 평가 얘기 보면은 주의사항에 감독관 주의사항에 그런 게 있답니다. 자, 다시 우리 지금 예비 중 애들이 중학교 올라가는 이 시기는 애들 지금 엄청 긴장하고 겁내할 나이죠. 아니에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학교 나가서 그런 나이잖아요. 근데 얘가 그래서 나 좀 짠해요 우리 아들이. 그래서 잘 쓰면 좋겠어. 그래서 칭찬을 좀 많이 한다고 해서 했는데 얘가 가니까 핸드폰 가지고 엄마만 방에 들어가면 얘가 핸드폰을 가지고 갑자기 짜증나서 너는 지금도 이 모양인 게 중학교 가면 잘겠어? 너는 중학교 가면 핸드폰 때문에 망해. 너는 안 돼. 이런 말을 뱉어버린 거야. 그리고 얘가 중학교 올라갔어. 내가 열심히 하려고 마음먹은 어느 날 갑자기 엄마가 했던 말이
시계 소리처럼 너는 그따위로 해서 안 돼, 귓속이 계속 들려. 그러면은 얘는 공부를 지속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 말만 계속 귓속에 들리게 하는 거예요. 엄마, 나 이제 중학교 올라가야 되는데 나 초등학교 때 공부 너무 못했잖아. 아, 나 그냥 많이 먹기만 하고 운동만 하고 그냥 놀아놓은 것 같은데 중학교 잘할 수 있을까? 아들, 어차피 본격 입시는 중학교 가서 하는 거야. 너는 초등학교 때 고기 엄청 많이 먹었고 시컷 놀아서 체력이 튼튼하잖아. 그 좋은 체력을 중학교 가서 공부하면서 쓰면 돼. 너는 중학교 가서 역전할 거야. 엄마는 너를 믿어. 근데도 얘가 성적이 별로예요. 아, 엄마 나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야 돼. 어떡하지? 아들, 모든 입시는 고등학교 가서 시작되는 거야. 너는 고등학교 가서 역전할 거야. 엄마는 너를 믿어. 근데도 고1 때 성적이 별로예요. 아들, 수능은 언제부터 배우부터 나와? 고2 때부터 배우는 일반 선택 과목부터 수능이 나와. 너는 고2 때 역전할 거야. 엄마는 너를 믿어. 너는 고2 때 역전할 거야. 아, 그러니까 고3이 돼야 돼. 엄마 나 고2 때 성적이 개판인데 고3 때 어떡하지? 수능 언제 보는 거야? 11월 달에 보는 거야. 너는 11월 달에 역전할 거야. 엄마는 너를 믿어. 엄마가 점을 보니까 너는 19세 때 역전한대. 근데 내가 수능도 개판 봤어요. 아, 아들, 요즘 개나소나 다 뭐해? 재수해. 너는 재수해서 역전할 거야. 엄마가 점쟁이한테 가보니까 19세가 만 19세래. 19세 역전할 거야. 자, 귓속에서 너는 역전할 거야. 엄마는 너를 믿어라는 얘기를 계속 귓속에서 맨 들리게 하잖아요. 제가 개런티 하는데 대학 더 잘 가고요, 어머님. 설령 어머님 목표한 만큼 대학을 못 갔다 할지라도 걔는 인생을 더 행복하게 잘 살 거고요. 그 다음 엄마와의 관계가 안 틀어져서 어머님이 나중에 남편이 하고 이 등지고 살 때 등지고 산다는 게 다하고 같이 살면서도 등지고 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나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끝까지 있을 거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 말만 계속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중기 처방하고 장기 처방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설명을 여기서 끝나고요. 우리 그 로라 부장님이 이제 열정과 신념하고는 예비 중 프로그램 관련해가지고 오셔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